안녕하세요. 난소암 3기를 극복한 6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잠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럼 내려간다. 일이 많다. 그리고는 아침 첫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20시간 수술을 막 끝낸 몸으로 말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제 몸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7년 전에 재발이 많다던 난소암 선고를 받았지요. 예전에 저는 활기차고 바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은 아주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편입니다.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싸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태준 게 뭐 있어? 다들 그렇게 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카드값은 매달 250 넘게 혼자 썼지요. 밖에서는 어디서나 자기가 선뜻 사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더 따지면 남편은 금방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강해졌습니다. 생활비로 계속 싸우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40 중반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나가 하루 종일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단골도 생기고 아쉬운 돈 얘기도 해결돼서 만족스러웠어요.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했고 가끔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다들 그 정도는 참고 사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이 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에게 푸념을 한 날이었어요. 나 요즘 배가 너무 나왔어. 살쪘나 봐. 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엄마 말도 안 돼. 병원에 한번 가봐. 저는 딸아이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사를 나갔다가 문득 남편 점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밥은 챙겨줘야지. 그래서 저는 장사를 잠깐 비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조금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는 오후 늦게나 의사를 다시 만났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소암 3기입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는 건가?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장사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0 중반부터 시작했던 작은 장사였습니다. 새벽마다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조금씩 단골을 만들고 힘들게 지켜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생긴 이상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며 쓰던 물건들과 여러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접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정리하고 부엌도 정리했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큰 수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탄과 염려,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은 무려 2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제 몸 안에 퍼져 있던 암을 최대한 제거해야 했습니다. 자궁을 절제했고 대장 일부도 잘라냈습니다. 소장 일부도 함께 절제해야 했습니다. 몸 안에 퍼진 암을 하나씩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저희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관이 꽂혀 있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조금 떨어져 있었고 며칠 뒤에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면회가 거의 금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와도 잠깐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저와 같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난소암은 재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발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치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사선 8차까지 했어요. 옆에 있던 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12차까지 했어요. 아직도 치료 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드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간을 함께 버텨나갔습니다. 그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큰 수술과 치료를 마친 뒤 저는 열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내가 혼자 이 몸을 버텨야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에는 큰 수술 자국이 있었고 몸에는 아직도 호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제 몸 안의 장기들도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암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했고 대장과 소장도 반 이상 잘라냈습니다. 몸은 급격히 약해져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부종도 심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방사선 치료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곧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바로 토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었습니다. 한창 방사선으로 힘들 때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플 거면 요양원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남편은 제 식단을 챙겨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때부터 저는 제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제 몸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바로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가 심할 때는 하루에 15번 이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나하나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멸균된 음식,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절대 다른 사람이 짚었던 반찬은 같이 먹지 않았어요. 저는 상을 따로 차려 소분한 제 반찬만 먹었어요. 효소와 간이 새지 않는 삶은 야채를 된장과 함께 먹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빵이나 전을 주어도 밀가루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간 만든 반찬 한 2개, 두부, 된장, 삶은 나물, 견과류, 생선은 찜으로 그것들만이 제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찮고 힘들었지만 저희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밥은 꼭 다시 해서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다를 냄비밥을 했어요. 가끔 식구들이 외식하자고 할 때는 저는 저희 밥을 조금 싸가지고 나가요. 외부 음식, 배달이나 식당 음식은 일절 안 먹고 갓 지은 밥에다 기름지지 않는 반찬을 더해 먹고는 했지요. 그런 습관은 완치가 되어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항암 때 식단 시작할 때는 한 숟가락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 다음 날은 조금 더. 그렇게 몸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에는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장사를 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마음 편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의 변화도 컸습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변했지만 저는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제 몸을 살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합니다. 몸에 제일 해로운 건 스트레스라고.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부종 같은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매 끼니 갓 지은 밥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챙기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가끔 같은 방에 병우 환자의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분들 중 한 분씩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방사선 치료를 18차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치료만 받고 여행 갔다 올 거예요. 곧 봐요. 그렇게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재발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암은 계속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같은 환우였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행도 다니고 사우나도 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살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그 세 가지가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소암은 모두가 힘들다고 했고 재발률이 높아 힘든 싸움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웃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 건강을 위해 하루도 귀찮아 하지 말고 움직이고 웃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